안녕하세요. 말씀으로 우울 다루기. 네, 드디어 1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이제 우울 자기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지속을 해오면서 이제 실습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울 증상을 식별하는 그런 방식을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문제 해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 우울 자기 관리라고 했을 때 이게 프로그램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제안이 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형식으로 들어가면은 그 프로그램 안에는 하나의 모델링이 있습니다.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실천 모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울 자기 관리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실천 모델은 흔히 이야기하는 논리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로직 모델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떠한 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상황에 대한 해석 가운데에서 어떤 문제를 다룰 것인지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문제가 개선된 상태가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개선된 상태를 통해서 어떠한 성과를 나타낼 것인지, 어떠한 성과를 이루어갈 것인지, 뭐 이런 식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문제 상태가 있고, 그리고 어떠한 성과를 나타내기 이전에 어떤 결과, 그 문제가 개선된 결과에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과정 중에는 어떤 것이냐, 그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투입하는 어떤 인력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장소라든지 하는 이와 같은 이제 투입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투입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결과물들을 이렇게 산출을 해내는 그런 과정을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일련의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는, 그리고 어떠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걸 이제 로직 모델 또는 논리 모델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우울 자기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이 로직 모델이라는 것이 이제 반영을 시킨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 자기관리 프로그램의 그 실천 모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문제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는 것이죠. 즉, 우울이라는 것이 내 마음이나 또는 내 생각이나 내 기분이나 내 행동에 이렇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는가라고 했을 때,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문제를 경험하는 그와 같은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신체 활동이 감소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즉 혼자만의 그런 시간들을 너무 오랫동안 가지게 되는, 자주 가지게 되는 이제 그와 같은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이렇게 좀 즐겨 했던 어떤 취미 활동조차도 이제는 흥미가 사라지는 이와 같은 상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 우울이 찾아왔을 때의 내 생활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은 상황이 좀 더 개선되고 또는 완화되고 또는 사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생활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들, 그리고 신체 활동이 감소되었던 부분들이 이제 증가하게 되는 그런 상태로 변화되는 것,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는 좀 소외되었던, 혼자만의 시간이 많았던, 고독감과 외로움을 느꼈던 그와 같은 시간들이 이제는 사회적으로도 활동이 좀 더 증가되는 그런 형태로 바뀌는 것이죠. 그 다음에 흥미가 상실돼 있었던, 그래서 무관심의 그런 상황, 그와 같은 생활을 살아왔던 것이 이제는 즐거운 활동에 더더욱 이렇게 이제 좀 참여하게 되는 그런 상태로 변화되는, 이것을 이제 우리의 우울한 상황에 있어서의 변화를, 그리고 개선된 상황을 이렇게 이제 경험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개선된 상황 가운데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울 증상이 감소하는, 그래서 우울이라는 것이 내게서 이렇게 좀 떠나가는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는 궁극적인 목표로 이제 둔다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정 중에, 이와 같은 이제 변화의 과정 중에 우리가 신경 쓰는 그 프로그램
으로 이렇게 투입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무엇이냐? 첫 번째는 우울 증상을 식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를 해결해가는 일종의 치료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죠. 문제 해결 치료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실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행동의 활성화, 행동 활성화를 이렇게 이제 투입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우울 자기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은 전체적인 하나의 흐름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제 실천하고자 하는 것은 우울 증상을 식별하는 것, 그리고 문제 해결 치료에 참여하는 것, 그다음에 행동 활성화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실제로 실습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울 증상을 식별하는 다양한 그런 방법들, 또한 신경 써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문제 해결 치료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 단계들, 그리고 그 단계들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가 이렇게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데, 단계들을 이렇게 밟아가고 있는데, 보통 이제 학자들은 4단계 또는 5가지 단계,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7가지 단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좀 다루려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은 7가지 단계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가장 구체적이고, 그리고 가장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문제 해결 단계들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생활 가운데서 일상생활 속에 뭔가 문제를 경험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논리적인 그런 흐름들, 상식적인 흐름들을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거는 자기 관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어떤 질문들,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7가지 단계를 먼저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문제를 정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다? 문제를 규정하는 그런 단계가 먼저 필요한 것이죠. 우울 증상이란 것을 이렇게 이제 느끼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내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지? 어떤 것이 좀 어려움이 있지? 이것을 먼저 정의를 내리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 해결 치료의 방식 중에 하나는 목표를 설정을 해서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렇게 밟아가는 건데요. 이 목표를 설정해가는 그런 두 번째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좀 문제를 규명하고 그에 따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목표가 설정이 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해결책들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모아진 그 해결책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제 평가들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평가라는 건 뭐냐면은, 이 해결책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나한테 맞는 것인지 맞지 않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해결책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실행 가능한 것들, 그리고 가장 쉽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계가 그 하나를 선택한 해결책에 대해서 실천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실제로 실천을 해야죠. 실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실천을 한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이렇게 이제 7가지 단계로 쭉 흐름이 흘러가는 것이죠. 이제 이와 같은 흐름들을 우리가 이제 좀 알고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우울 증상이 이제 느껴졌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가 보다 확실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본다면은요, 각 단계마다 7가지 단계라고 했는데요. 각 단계들마다 주의해야 될 점들, 그리고 신경 써야 될 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를 정의하는, 문제를 규정하는 그와 같은 단계에서는 주의할 점이 이제 무엇이냐면요, 우울 증상이 발현되었다, 즉 우울 증상이 나타났던 그 상황과 관련된 문제들,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평소에 이게 문제야. 갑자기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관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학생 같으면 뭐 성적에 대한 거, 학교에서의 그런 어떤 상황들, 여러 가지 그런 변화들, 뭐 코로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죠. 그와 같은 문제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느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문제들이에요. 문제를 규정한다는 것은 그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우울 증상과 관련해서 경험하는 문제, 예. 우울 증상과 관련해서 나타난 문제들, 그 우울 증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문제 해결 치료의 그 과정을 경험하기 전에는 어떤 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냐면은 내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우울 증상을 식별하는 그 과정이 우선적으로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네, 우울 증상이 나타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나는 지금 어떤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요, 처음에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우울 증상이 실제로 나한테 나타나고 있는지도조차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한번 식별을 했다고 했을 때 그 우울 증상이 나타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잘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떠한 문제에 그런 영향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잘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분별이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이랬을 때에는 우리가 이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고 그 문제 자체를 다루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 문제를 어떤 것으로 규정을 하냐면은 증상 자체로 규정을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실제로 우울 증상과 우울 원인이 있으면은 이게 쌍방향의 영향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호간에 그런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우울감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우울 증상이 높아졌어요. 그런데요, 이것은 이제 하나의 일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울 증상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하는데 많이 더디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경제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간에 주고받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만 우울 증상이 사라질 것이다, 또는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거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울 증상 자체를 낮춤으로써 경제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힘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다루어 가고 그것을 점차 해결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문제로 규정을 할 것이냐는 본인의 선택의 문제예요. 예.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제 우울 증상 자체를 문제로 이렇게 규정을 하시게 된다면은 그 부분부터, 또는 뭐 관계 문제든지 어떤 경제적인 문제든지 어떤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목표를 이제 설정을 하시는 게 이제 필요하죠. 그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 중에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이제 어떤 것이냐면요, 바로 내가 내가 결정을 했던 그 문제라고 규정하는 그 부분이 개선된 상태를 목표로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만약에 불안감이 매우 높다, 그래서 우울감도 같이 높아지는 것 같다, 우울 증상이 나타난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불안감이 감소되는 게 목표가 되는 것이죠. 또는 우울 증상 중에 만약에 그 잠을 갖다 너무 못 자고 있어요. 수면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자체가 개선된 상태를, 즉 수면 시간이 뭐 늘어난 상태를 하나의 목표로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대신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건 뭐냐면, 문제를 규정한 거와 그리고 그 규정한 문제가 개선된 상태를 목표로 둔다는 거, 이게 이제 연결성이 있어야 돼요. 논리적인 연결성. 문제는 불안감인데 목표는 잠을 잘 자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목표가 이렇게 설정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세 번째는 이제 해결책을 탐색을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이제 좀 더 신경을 좀 쓰셨으면 하는 것은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이제 무엇이냐면은요. 문제나 우울 증상이 개선된 상태가 있죠. 그러한 개선된 상태에서 행한 활동들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오냐면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과거에 그 지난 2주 동안에 내가 우울 증상을 이렇게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2주 동안 내내 2주 동안 계속 이걸 우울 증상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하루 중에도 하루만 딱 떼놓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 우울 증상을 경험한 시간이 있고 경험하지 않는 시간이 있어요. 즉 우울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시간대가 있는 거죠.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수면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수면 문제가 나타나는 날이 있어요. 잠이 잘 안 오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날은 잠을 또 자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안 자는 날도 있고 자는 날도 있어요. 이랬을 때 해결책을 탐색한다라고 하면은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은 잠을 안 잔 날에 그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잘 잔 날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잠을 잘 자고 있는 그 같은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그때 내가 했던 행동들, 그때 상황들을 심도 있게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잠을 잘 자게 되는 때에 영향을 끼쳤던 행동이라든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는 것이 해결책을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예로 이제 그냥 잠을 자는 부분을 얘기했지만은 만약에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이 어려웠던 때도 있었지만은 그 어려웠던 상황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해결을 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과거의 그 경험 가운데서는 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그것을 어떤 식으로 내가 견뎌오고 어떤 식으로 그것을 극복해 왔는지 그런 과정도 내 안에는 자기 자신 안에는 그런 경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보다 긍정적인 경험들, 긍정적인 경험들 안에서의 해결책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해결책들을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이제 제 3단계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단계는 무엇이냐면은 과거의 그런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모아진 해결책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이것을 장단점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와 같은 해결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더 나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과거에 좋았던 부분이고 그 좋았던 부분이 현재에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그런 모아진 그런 해결책들을 하나 이렇게 이제 좀 살펴보면서 장단점, 현재 시점에서의 장단점들을 이렇게 기록을 좀 해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해결책을 평가하는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게 이제 5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모아진 해결책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 이거는 이런 지금은 이것은 장점은 뭐고 그리고 단점은 무엇이다. 또 두 번째 해결책에서는 장점은 뭐고 단점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정리를 하면서 아마도 하나가 발견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 그래도 지금 할 만한 것은 이런 것이구나. 실제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이 방법이겠구나. 라는 것이 하나를 이렇게 선택하는 그것이 5번째 단계인 것이죠. 5번째 단계에 이제 해결책으로 선택할 때 지금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가장 쉬운 것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셔서 그것을 하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해결책을 하나만 이제 딱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6번째 단계에서는 선택한 해결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울 때 주로 질문하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언제 할 것인지, 어디서 할지,
누구랑 할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할지. 보통 이 네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항목에 따라서 내가 다음 일주일 동안 실천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일주일 단 간격이 가장 원만한 것 같아요. 뭐 하루하루 계획을 세우실 수도 있겠지만은 일주일 간격으로 언제 할지, 되도록 뭐 월수금 한다든지 이렇게 요일을 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언제 한다고 했을 때 요일을 정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오전에 할지 오후에 할지 또는 저녁에 할지 이런 식의 시간대도 설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할지, 그리고 누구랑 할지, 혼자 할지, 누구 뭐 친구와 같이 할지, 뭐 강아지와 같이 할지, 또는 얼마나 자주 할지, 일주일 동안에 한 번만 할지, 두 번만 할지, 세 번만 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는데, 무엇보다도 이 계획을 세우시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거는 뭐냐면요, 진짜 내가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자신감이 들 정도의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게,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몇 점 정도인지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잠시 뒤에 우리가 한번 그 사례를 한번 좀 분석을 해볼 텐데요. 그 사례를 분석하면서 그 척도를 자신감 척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척도를 1점부터 10점까지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실 때 체크를 한다고 했으면은 이것이 7점 이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7점 이상이면은 실질적으로 한번 해볼 만하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체크를 해봤을 때 이게 뭐 4점이나 5점 정도다라고 한다면은 계획을 수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7점 이상의 그런 계획들을 이렇게 세우신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일주일 동안 이제 실천을 하시는 거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지나고 난 다음에 실천한 거에 대해서 꼭 평가를 하는 시간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7번째 단계인데요. 주로 평가하는 방식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일주일 동안에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대로 실천한 횟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월수금 뭐 운동을 한다라고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월수금 중에 월요일은 했고 금요일은 했고 만약에 뭐 수요일은 못 했다 그러면은 총 3회 중에 3번 중에 2번은 한 거잖아요. 예, 그렇게 아마 실천한 횟수를 이렇게 기록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실천을 했으면은 실천을 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신 게 필요해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내 자신의 마음가짐이라든지 어떤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누군가의 이렇게 격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필요하고요. 또 하나 이렇게 찾아보셔야 될 거는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던 또는 하나의 근거가 되었던 자기 자신만의 강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강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자질일 수도 있고 마음가짐일 수도 있고 주변의 환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즉 실천을 하는데 지대하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긍정적인 것들 이런 것은 뭐가 있는지를 한번 분석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건강 상태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어떤 친구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가짐이 아주 투철한 일종의 뭐 실천력이 있고 의지가 강한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다 강점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그 3번 중에 2번을 실천했던 그 이유와 그리고 그 이유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었던 내 자신만의 강점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분석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또 살펴볼 만한 것은 뭐냐면요. 실천을 못한 사례도 있었죠. 그 실천을 못한 상황은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방해물이 있었는지 어떤 장애물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울 증상을 이렇게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그리고 실천할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들 이런 것은 도움이 될 수가 있지만은 방해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현실 가운데. 그럼
방해물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치워가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문제 해결 치료를 시행하는 인지행동 치료사들이 주로 하는 그런 하나의 그런 고백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실제로 방해물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방해물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그리고 내가 문제로 규정했던 것보다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실천 계획들을 이제 세운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문제가 바뀌는 경우가 있죠. 그 방해물 자체를 치우는 것 또는 그 장애의 요소들을 이렇게 해결해가는 그 부분이 하나의 문제로 또는 하나의 목표로 이렇게 설정이 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그런 단계, 7가지 단계를 거친 그런 하나의 그 사례를 한번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례를 이제 분석을 해볼 때 첫 번째 다루어야 될 것은 바로 문제를 정의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일단은 우울 증상을 이렇게 파악을 했을 때 1번부터 9번까지의 어떤 9가지 증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중에 수면 문제가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특별히 강하게 나타났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울 증상이 나타났다고 했을 때 그거와 관련된 문제로 수면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는데 왜 잠이 안 오는가라고 했을 때 너무 이제 뭐 상념이 많고 고민거리가 많고 그리고 아무런 이유 없이 잠이 안 오는 그와 같은 멍한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단계의 우울 증상과 관련된 문제로는 수면 문제를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문제가 개선된 목표로서 구체적으로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한데요. 바로 7시간 이상 잠자기. 이것을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웠던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사례 중에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수면 문제를 경험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의 수면 문제일까라는 것이 이제 한 가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본인의 그런 상태에 있어서 수면 문제를 경험한다고 하면은 보통 한 2-3시간만 잠을 잔다든지 아니면 잠자기 매우 어렵다든지 뭐 이런 식의 하나의 그런 수치로 바꾸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루에 뭐 한 3-4시간 정도밖에 잠을 못 잔다. 또는 잠을 좀 잤지만은 중간에 깬 적이 많다. 깨고 난 다음에 다시 잠들기가 어렵다. 라든지 뭐 이와 같은 하나의 수면 문제 증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증상들을 한번 쭉 기록을 해보시면서 그 증상이 개선된 부분들을 하나의 목표로 삼으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그냥 7시간 이상 뭐 잠자기 임의적으로 그렇게 한번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것이 해결책을 이제 모으는 단계인 거죠. 근데 이 해결책을 모으는 단계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목표를 이제 설정을 했을 때 7시간 이상 잠을 자는 것을 목표로 설정을 했잖아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과거에 7시간 이상 잠을 잤던 시간 그런 날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시간 이상 잠을 잤던 때를 회상을 하는 것이죠. 회상을 하면서 그때 나는 무슨 활동을 했길래 내가 7시간 이상 잠을 잤던가 이것을 이제 돌아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난 한 주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과거의 어느 한때일 수도 있죠. 뭐 옛날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7시간 이상 잠을 잤던 때를 계속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 기억 속에서. 찾아다니면서 그 안에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 활동의 목록을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보는 것입니다. 최소한 3가지나 4가지 정도를 이렇게 찾아내시면 좋은데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예시로 든 거는 한 3가지 정도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7시간 이상 잠을 잤던 때를 돌아보니 낮에 산책을 했던 일들이 있었다. 산책을 하면서 뭐 운동을 했다든지 뭐 이처럼 몸을 좀 이렇게 사용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전에 좀 목욕을 했더니 좀 잠이 좀 잘 왔고 그날은 이렇게 좀 푹 잤던 그와 같은 경험이 있었다라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자기 전에 TV를 봤던 날들은 잠을 자기가 참 어려웠는데 TV를 안 본 날에 오히려 잠을 더 잘 잤던 그런 경험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세 가지를 이렇게 해결책으로 모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낮에 산책하는 거, 그다음에 자기 전에 목욕하는 거, 그리고 자기 전에 TV 시청을 금지하는 거, 이와 같은 해결책들을 모았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각각의 그런 해결책들을 분석을 하면서 그 안에서 장점과 단점을 구분을 해내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전제가 아까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모아진 해결책은 과거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즉 과거에 내가 경험을 했던 그런 상황이죠. 근데 해결책을 평가하는 것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괜찮았지만은 지금은 괜찮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모아진 해결책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것이죠. 첫 번째, 낮에 산책하기에 대해서는 장점으로는 낮에 이렇게 운동을 하고 산책을 했기 때문에 밤에 하는 활동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낮에 열심히 움직였기 때문에 밤에는 잘 움직이지 않는 그와 같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단점으로는 뭐냐면 몸이 좀 피곤할 수 있습니다. 예, 피곤한 그와 같은 느낌을 가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해결책에 자기 전에 목욕하는 거에 대해서는 먼저 장점으로는 몸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개운하고 뭐 편안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죠. 단점은 뭐냐면은 이걸 매일매일 또는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한다고 했을 때 수도세가 많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것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세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런 해결책에 대해서는 자기 전에 TV 시청을 금지하자라는 그 같은 해결책에 대해서는 장점은 뭐냐면 일찍 잠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 라는 것이 하나의 장점일 수 있죠. 그런데 단점으로는 뭐냐면은 드라마를 보고 싶은데 드라마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했었는데 그 드라마 시청이 어려워서 스트레스 해소가 잘 안 된다. 뭐 이와 같은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잠자리에 들지만은 오히려 생각이 더 많아져서 잠들기가 어려운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 그 해결책에 대해서 장단점들을 이렇게 쭉 찾아봤을 때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다섯 번째 단계 실제로 실행 가능하고 가장 쉽다라고 생각되는 해결책을 하나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 단계에서 해결책을 선택을 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낮에 산책하는 것을 일단 선택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해결책을 하나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이제 실천 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했을 때 언제 할 것이냐, 어디서 누구와 얼마나 자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세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언제 할 것이냐는 매일 오후 4시에서 5시까지 이렇게 1시간 동안 뭐 산책을 매일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죠. 그리고 어디에서 할 것이냐? 집 근처 뭐 공원에서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누구와 할 것이냐? 혼자서는 좀 외로우니까 강아지와 함께 하겠다라든지, 그다음 얼마나 자주 할 것이냐? 일주일에 5번은 하겠다.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꼭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실천에 대한 자신감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제 제시한 자료에 보시면은 1점부터 10점까지 이렇게 이제 척도를 구분했습니다. 1점부터 3점까지는 거의 자신감이 없는 그런 수준을 얘기하고요. 4점부터 7점까지는 약간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점부터 10점까지는 많이 있는 자신감이 많은 그와 같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와 같은 1점에서 10점까지의 그런 척도에서 그 사이에서 몇 점을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할지는 이제 본인이 정직하게 이제 체크하시면 되는 거죠. 기준은 7점입니다. 7점 이상이 되면은 계획을 실제로 해볼 만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신다라고 판정을 내리는 것이죠. 근데 이제 체크를 해봤을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은 뭐 2점이나 3점 또는 4.5점 수준이라면 계획을 수정하셔야 되는 것이죠. 뭐 매일 오후 한다는 것, 즉 주 5회를 한다라는 거 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뭐 3일만 한다든지 또는 뭐 1시간 동안 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30분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좀 수정을 하시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자신감의 수준을 이렇게 달성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들을 수립을 하시고 일주일 동안 이제 열심히 이제 한번 계획대로 한번 실천을 해보시는 거죠. 계획대로 실천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일주일 이후에 다시 한번 우울 증상을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실천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 이제 예시로 들자면은 실천 결과를 평가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실천하는 횟수를 뭐 총 5회 중에 3회만 이렇게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실천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계획을 세웠으니까 일단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실천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하면서 발견된 자신만의 의지, 뭐랄까 장점, 강점으로는 실천 의지가 그래도 내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천하기 어려웠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5번 중에 3번만 한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2번은 왜 못했느냐라고 했을 때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고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있는 그런 공간에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됐다라는 뭐 그런 식의 이유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여기에서 우리가 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문제 해결 치료에서 이 7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실제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라고 했을 때 내게 우울 증상이 어떤 것들이 강하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울 증상이 나타났던 그 상황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어떤 나에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강점이 있는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또 하나는 우울 증상이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은 이때만 있었다는 게 아니죠. 과거에도 있었는데 그 과거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가 다루어왔던 그런 경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경험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나의 그런 문제들을, 우울 증상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어 가는데 그러한 경험에서 나온 여러 가지 그런 해결책들을 적용해 본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우울 증상이 심하다라고 한다면은 내 자신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살펴보고 기억하고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이 잘 떠오르지도 않고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나만의 그런 어떤 실천 의지라든지 내적인 힘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약하다라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치료를 이렇게 시행하는 일종의 치료사 선생님들 또는 상담가 선생님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분들의 도움들이 있으면 이런 과정들을 밟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울 증상이 너무 심각하게 진행이 됐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즉 심한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다라고 했을 때는 이와 같은 방식이 조금 부담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잘 안 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울 증상이 좀 나타났다라고 느껴지는 일종의 경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수준에서는 충분히 본인의 그런 상태들을 잘 관리를 해나가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렇게 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러한 문제 해결 치료의 7가지 단계가 이렇게 쭉 흐름이 있잖아요. 그 흐름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실까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그리고 과거에 대한 기억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지 또한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지 이러한 부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해결책이 예전에는 보이지가 않았지만은 해결책이 보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시는 것,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시각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은 하나님은 7가지 그런 단계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지지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천을 하고 그 실천에 대한 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도우시는 그와 같은 위치에 계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관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관리를 해나가는 이와 같은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울 자기관리, 말씀으로 우울 다룬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문제 해결의 7가지 단계들을 하나하나씩 깊이 있게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서 밟아가시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에는 우울을 다루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울 증상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방치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가만 놔두시지는 않으십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우울한 상태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만두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건져주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울 증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발현시키는 데 있어서 주변의 환경 가운데 정의롭지 못한 그런 환경들 때문에 우리가 우울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환경 가운데서도 움직이시면서 정의를 시행하시면서 우리의 우울 증상들을 관리를 해나가는 데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그 과정 중에 나 혼자만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 단계 한 단계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는 그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우리가 우울을 다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울 증상을 느껴질 때마다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해서 그냥 놔두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가고 그것을 실천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순간마다 단계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적절한 지혜와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그 단계들 가운데서 좋은 성과들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결국에는 우울 증상이 사라지고 또한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들, 평안한 마음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